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 분석을 통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에서 나온 한국 증시 10년간 호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58% 상승하면서 3,18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3,200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이 내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3% 상승하면서 79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800포인트 안착을 단 3포인트 남겨두면서 코스닥 800 돌파 여부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오늘은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 발표는 아시다시피 동결로 발표되면서 이 동결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금리 발표 이전까지도 소폭 플러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소폭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점점점 내려가다가 지금 1372원 마감을 하면서 금리 동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양봉이 나왔었는데 지금 음봉이 살짝 보였다는 부분은 물론 내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다시 금리가 하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자, 왜 그렇게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특히나 오늘 그 금리 발표 전후로 보면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금리 발표 전후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4,880억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1,699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금 쌍끌이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추가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오늘 흐름이 아니었나 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59억 매수를 했지만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고 투시나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 특히나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기관들도 외국인들 매수 유입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시 매수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인들은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는 대로 매도하면서 우리가 상승 흐름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내내 어떻게 보면 차익과 비차익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 가면 갈수록 플러스 되면서 특히나 오늘 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은 현물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장대 양봉을 내면서 지금 이 장대 양봉 크기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월봉을 이렇게 체크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제는 이 3천선을 완전하게 좀 안착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3,200을 넘어서 3,500선을 창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이 장기 이평선이 보시면 79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심리적 저항대라고 하죠. 800선을 과만한다면 내일 이제 3포인트만 뚫고 올라선다면 8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지금 앞서도 보셨듯이 거래소의 상승률이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800포인트만 안착하면 코스닥에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승력 자, 관세가 물론
8월 1일까지 연장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뭐가 있느냐. 자 오늘 또 보시면 한국은행이 금리 발표를 했지만 이 거시 건전성 정책 더 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이 말뿐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만으로 안 된다. 정부는 경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거시 건전성 정책의 강도가 낮아서 진다. 그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소통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거시 건전성을 계속 어떻게 보면 크게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 부분도 있을 거고 부동산 부분도 있을 건데 특히나 부동산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잡겠다. 이런 저는 논리로 좀 해석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너무 비중이 높은 이 가계 대출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낮추겠다. 참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매일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지금 외관법 위반 조치 사례에서 한계 기업 공개 예정 기업 심사 감리 현황 등 감사 품질 관리 주요 내용을 안내했는데요. 품질 관리 담당 이사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자출 의견, 인사 자금 업무 등 품질 관리 외의 업무를 겸업한 사례, 소속 회계사의 감사 대상 회사 간 재무적 이해관계 확인 없이 감사 계획을 체결한 경우 등을 설명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여기에 또 관련해서 한계 기업도 지금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한계 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 수준을 확대하면서 IPO 기업의 심사 대상 범위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에서 5천억 이상으로 넓히면서 상장 직후 실적 등이 급감한 기업과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IPO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상장하면서 특히나 신규 상장할 때 너무나 가격이 급락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연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거죠. 상법 개정부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챙기면서 주식시장을 더욱더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강력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내 언론이 보면 항상 좀 주식시장이 좋은 얘기보다는 좀 나쁜 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의 투자 자회사의 모닝스타 웰스의 마크 프레스켓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 일본 시장 주식을 매도 중이다. 특히 제가 오늘부터 얘기도 했고 전일도 얘기했지만 일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을 빼서 지금 한국 시장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중을 늘리려고 하느냐? 한국 투자의 주요 매력은 인공지능품과 관련된 기술주와 기업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인 의지라며 그는 향후 10년간 한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달러 기준으로 11에서 12%에 이룰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달러와 연동을 해서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0에서 12% 이 사이를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3,200이 안 돼서 200 전후라고 합시다.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얼마 되는 거죠? 3,6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4,000 정도 되겠죠.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이게 쭉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연평균 10년 이상, 이게 이론상이지만 3만 포인트도 가능하다는 이런 엄청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만 포인트까지는 아니고 잘 가봐야 1만 포인트 정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 그리고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져 저성장을 한다.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는 지난주에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와 가족경영 재벌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했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면서 한국 시장을 특히 중국 대비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슷한 매력이 있지만 한국의 펀더멘털이 조금 더 탄탄하다.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항상 그 국내 지수, 한국 지수 코스피의 어떻게 보면 PBR이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있었냐? 그 부분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었습니까? 북한 디스카운트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이 기업들이나 가족 경영 재벌의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한